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 끼우셨으니까 쉬운 2차 절대 부등식부터 배운 후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이렇게 읽을 거예요. 얘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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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읽을 거예요. 자, 읽어보자.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때 유형. 이게 바로 무슨 유형이다? 2차 절대 부등식.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때 2차 절대 부등식. 세 번째,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때 2차 절대 부등식. 마지막,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때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 붙고 등식이 붙으면 전부 무슨 문제다? 항등식 문제인데 이런 표현이 붙고 부등식이 붙으면 절대 부등식 문제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줬었죠? 자, 절대 부등식 중에서도 부등식의 꼬리 2차식이 나올 때 우리는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며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여기에 쓰세요. 땡땡. 그림을 그린 후 A, D. 그림을 그린 후 A, D. 그림을 그린 후 A, D예요. 즉 여기에 보이는 A하고요. 판별식 D의 부호만 확정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8, 90%의 문제는 A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즉 D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10% 정도는 A의 부호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A까지도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차 절대 부등식 기본 유형 4가지 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고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조건 구하시오. 어머, 2차 절대 부등식이네.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린 후 a, d.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 y는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고 y는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면 2차식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 라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2차식이 항상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능한 그림은 어떻게 생긴 그림밖에 없다? 요렇게 생긴 그림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a와 d의 부호를 판단합니다.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크죠? 자, 판별식 d의 부호를 판단합니다. 자, 얘네들 사이에는 지금 실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허근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네 번째 풀어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해보도록 하자. 얘 2차 절대 부등식이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항상 x축보다 작거나 같다고? 잠깐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A의 부호 결정이에요.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요 개념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2번, 3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봐. 문제 읽어보니까 2차 절대 부등식과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발견해 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는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얼핏 보기엔 2차 절대 부등식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재수가 없어서 A가 0이 되면
얘는 2차 절대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얼핏 보면 2차 절대부등식 꼬라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라고 선생님 맘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습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그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 말이죠. 그러면 꼬라지? 너 지금 나한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공부 그냥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얘가 0이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부터 보셔야 되죠? 자,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절대부등식과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X축 위에 오는 그림이 되겠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쉽지. X축 위에 오려면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B는 0보다 작으면 돼. 됐나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0인 경우예요. A가 0이 되면 보세요. BX 플러스 C는 0보다 커야 돼 라고 나오지. 내가 얘를 그림으로 그린다 라는 얘기는 무슨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직선이 무슨 축보다 무조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위에 있어야 된다? X축 위에. 모든 실수에 걸쳐서 X축 위에 있는 직선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밖에 없어요. 즉 기울기가 0이 되어야지만 평평한 직선이 됩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0이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B까지 0으로 만들어버리면 C만 남지. 남은 부등식만 그대로 성립하면 되니까 남은 건 C밖에 없네. C는 0보다 커라고 이 부분을요 그대로 뺏겨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해볼 수 있을까? 하십시오. 하다가 모르겠어요 이러면 선생님한테 2번 해주세요, 3번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이 칠판에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니까 다 잘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2차 절대부등식과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 이런 거는. 한번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 풀어보세요.
고배 미분법 나와 있습니다. (20초) 후에 같이 할게요. 답 마무리 내세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 구간에서 감수하기 위한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실제 적용에 따르면 실수 전 구간 문제는 2차 절대부등식 아니면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 우선 f-x부터 구해봐야겠다. 자, f-x를 봤더니 두 덩어리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곱의 미분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뒤에 있는 거 그냥 뺏겼습니다. 더하기. 앞에 있는 건 그냥 뺏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대로 뺏겨 쓰고, 성미분하면 뭘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네. 공통인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므로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이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실수 전 구간에서 감소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0 이하여야 되죠?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봤더니 항상 양수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결국 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등식에선 선생님이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래? 이 부등식은 어느 구간에서 성립한대? 실수 전 구간에서. 잘못했어? 아, 6이요? 예. 마이너스 k 플러스 맞나요? 자, 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요. 즉 모든 x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 무슨 문제 되겠다? 2차 절대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린 후 A, D.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얘 그림 그리면 x축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자, 아래로 볼록인데 이 문제에선 A가 이미 1로 고정이 됐죠? A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므로 판별식 D만 신경 쓰면 됩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요렇게 했더니 얘가 0 이하다 라고 나와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4는 0 이하다. 뭐야? k의 제곱만 나왔어요. 자, 제곱함수가 0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k는 뭐밖에 없다? 0인 경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k는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A는 마이너스 1, 2, 3, 0 이하 정답입니다. 자, 같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면 절대부등식 아니면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랬는데 한번 봐야겠다. 우선 f-x부터 구해봐야겠다요. 뭐의 미분법이 보입니까? 곱의 미분법 보이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2ax, 뒤에 있는 거 그냥 적고요. 더하기. 앞에 있는 건 그냥 적고요.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만 하나 곱해주면 성미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와, 이 녀석은 공통인수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네. 그러므로 남은 녀석 정리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므로 얘가 0 이상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딱 봤더니 어머, 무조건 양수가 있네? 무시해버려야지. 그래서 결국 요 식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라는 요런 식으로 바꿔버렸는데 이 부등식은 x가 뭐일 때? 실수 전체일 때. 즉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0인지 0이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읽어나 보자요. 개념의 제공.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요.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불러줘. 그녀의 이름을 시작.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이 녀석으로 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A가 0이 아닌 경우는 2차 절대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 그림을 그리는 AD즈.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X축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므로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 D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판별식 D 풀어보려고 봤더니 어머,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다. P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얘가 0 이하다라고 나오네요. 결국 공통인수 A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부등식 풀면 A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요런 식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통범위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공통범위 구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요 3개가 나왔지. 전범위는 A가 0이 아니랬어요. 얘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얘 신경 쓸 필요도 없겠다. A가 0보다 작으니까 0이 아닌 거죠. A는 0보다 작다와 A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요 녀석의 공통범위 구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A가 0인 경우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A 자리에 0 놓더니 이 식만 남지. 우리는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 이 절대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 구하면 A는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답 냅니다.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범위 구했더니 공통범위는 뭐만 남는다? A는 0만 남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전범위와 공통범위. 이제 이거 두 개는 AND로 묶어야 돼? OR로 묶어야 돼? OR로 묶으셔야 돼요. 분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결국 마이너스 1 이상 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요 증간표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에 증간표 연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